이어서 호이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자바스크립트는 바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나 펑션 키워드로 선언되어 있는 선언문의 경우는 브라우저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영역의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현상을 호이스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펑션 fire가 있는데요. fire에 true 값이 전달된 경우 fire의 컨디션 값이 true가 들어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해석하면은 if condition true이기 때문에 bar message fireball 이라고 출력될 것을 기대하게 되겠죠. 반면 false라는 값을 전달했을 경우 컨디션은 false가 되기 때문에 if 블럭 구문이 아니고 else 절이 실행이 됩니다. 이때 콘솔 로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 값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이들이 if 구문 내에 bar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라고 하는 값은 선언되지 않은 변수로서 오류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호이스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bar message라고 되어 있는 선언 구문이 영역의 최상위인 이 시점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동이 됨으로써 변수가 선언이 되게 됩니다. 물론 값이 할당되는 구문은 if 구문 내부에 있지만요. 그렇다면 message라고 하는 변수는 영역 내에서 값을 찾아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undefined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브라우저에서 해석된 결과를 보게 되면 호이스트, 끌어올려짐 현상이 발생해서 선언 과정에서 undefined가 할당이 됩니다. 향후 값이 초기화되는 부분은 if 블럭문 내부에 있겠지만 결국 메시지는 메시지 값인 undefined를 출력해주게 되는 것이죠. 코드를 카피해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죠. 출력된 결과를 보면 첫 번째, true가 전달됐을 때는 fireball이 출력이 되지만 false를 전달했을 때 undefined가 출력된 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호이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bar하고 if 블럭문 내부에 있어도 자바스크립트는 bar을 사용했을 때 if문 자체를 독립된 영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행된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let을 사용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되겠죠. let을 쓰게 되면 블럭 자체가 독립된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if문의 지역 변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는 함수 영역이나 상위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reference error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행을 시켜봅시다. 결과를 보게 되면 reference error, message is not defined라는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bar 대신에 let을 쓰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기죠. 바로 블럭이 영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bar 키워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호이스트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펑션이 있고요. 펑션이 실행이 됩니다. 내부에 배열과 두 번째 인자로 0.45를 전달하죠. discount price인 이름을 봐서는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함수입니다. price는 배열 데이터를 받고요. discount는 할인율을 받게 되겠죠. discounted는 할인된 값을 처리해주는 배열이고요. for문을 사용해서 i는 0부터 price의 ranks 값 3이겠죠. i는 0부터 3까지 총 0, 1, 2 3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discounted price는 기존의 price 값에서 i를 통해 뺀 값에 1에서 discount 값을 뺀 값을 곱해준 형태로 담아주게 되겠죠. 이 값은 mass round를 사용해서 반올림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인 가격은 push를 사용해서 비어있던 배열에 아이템이 추가가 됩니다. 총 3개의 아이템이 추가가 되겠죠. 이때 콘솔 로그로 i를 출력해보면 포문이 독자적인 영역을 생성하지 못하죠. 왜? bar을 사용했으니까. 이럴 경우에 i 값의 경우는 모든 포문이 반복된 이후의 값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discounted price 값은 결과를 출력했을 때 포문 내부에 있는 bar 변수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호이스트가 되기 때문에 포문이 수행된 이후에도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1200에다가 1 빼기 0.45를 곱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final price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올림한 값이 이곳에 출력이 될 거예요. 이들 모두 포문 밖에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bar을 사용된 형태의 포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가 브라우저에 호이스트 처리가 된다면 다음과 같이 코드가 변경이 돼서 실행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들 모두의 값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코드를 카피해서
코드 실행기에 와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i는 3, discounted price는 660, final price는 반올림에도 똑같은 값이니까 66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ES6 이전의 자바스크립트, 바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의 자바스크립트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렛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결과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렛 변수를 사용해서 모든 코드를 변경해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코드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i나 discounted price나 final price는 포문 자체가 독립적인 자신만의 영역을 형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바깥쪽 영역에서는 i 값이나 discounted price나 final price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카피를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붙여넣도록 하고요. 실행을 시켜보죠.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reference error, i is not defined. i 변수는 포문 내부에 있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let을 썼으니까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bar, let, const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bar로 선언되어 있는 bar, let으로 선언되어 있는 let bar, const로 선언되어 있는 const bar가 있습니다. 각각 값이 초기화되어 있고요. bar의 경우는 변수이기 때문에 중복 선언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동적형 지정 언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선언되어 있는 스트링 값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let bar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let bar의 경우는 bar 변수와 유사합니다만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다시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는 동일한 이름이 코드 어디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let으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는 그 이름 그대로 고유성,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져야 됩니다. 사전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변수의 명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const variable 같은 경우는 상수기 때문에 초기에 할당되어 있는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수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본 거고요. 카피를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봅시다. 오류가 발생이 됐죠? 문법 오류입니다. let bar라고 하는 변수는 이미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bar 변수와의 차이점이에요. 앞으로의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는 bar 변수가 아닌 let 변수를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이 높습니다. 이유는 잘못된 부분을 오류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애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S6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bar 키워드가 아닌 let 키워드를 사용해서 개발하시는 것이 보다 권장됩니다. const의 경우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상수의 값은 처음 할당되어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코드를 주석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이번엔 다른 오류가 보일 겁니다. 타입 에러죠. assignment to constant variable 상수이기 때문에 초기 설정되어 있는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선언 과정이 있고 초기화 과정을 분리해도 되겠죠. let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const 상수의 경우는 선언과 초기화 과정이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const하고 값이 할당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놓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실행.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입니다. Missing initializer in const declaration. const declaration 상수를 선언하실 때는요. 항상 초기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을 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 할당 구문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류 없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을 보게 되면 bar 키워드를 사용해 전역의 변수를 선언할 경우 윈도우 객체의 속성으로 접근이 가능했죠. 하지만 let과 const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는 윈도우의 객체의 속성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var drama name to 값스라고 했는데 window.drama name은 to 값을 출력해줍니다. 하지만 let으로 선언되어 있는 드라마 타입 comedy는 window.drama type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해시코드 코드 실행기에서는 브라우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의 결과를 출력해보게 되면 윈도우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윈도우 is not defined. 이것은 브라우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브라우저 콘솔에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결과를 출력해보게 되면 윈도우나 드라마 네임은 바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전역 객체의 속성으로 설정이 되지만 ret으로 선언된 변수는 전역 객체의 속성을 오염시키지 않게 됩니다. 즉 전역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ar가 아닌 r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던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서는 전역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인 것이죠. 상수를 보겠습니다. 상수의 경우 값 자체를 다른 값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수 선언과 값의 할당이 동시에 이뤄진다고 했었죠. 즉 초기화가 동시에 이뤄지게 되는데 객체나 배열의 경우 값의 아이템을 추가 변경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타입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객체라고 하는 유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객체 내부의 속성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의 일치를 하더라도 객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닌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빈 객체를 만든 다음에 o.name const variable 5를 출력해보게 되면 name 값이 const variable이 나오죠. shot이라고 하는 문자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추가해주고요. 5를 출력해보게 되면 name과 shot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delete o.name을 통해서 name을 제거하고요. 결과를 보면 shot만 남은 거 볼 수 있죠. 5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직접 실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붙여놓고 실행해 보게 되면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문법 오류고 delete of an unqualified identifier in strict mo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문법 모드에서는 상수를 지울 수가 없다라는 오류가 되겠죠. 작성된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delete라고 하는 구문이 있지만 이처럼 오류를 발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엄격한 모드를 선언한 다음에 작성된 코드에서는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오류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유는 엄격한 모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가급적이면 엄격한 모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잘못된 구문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도록 해주는 것이 스트릭트 모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bar 키워드, ret 키워드, const 키워드를 사용한 자바스크립트의 선언입니다. ES6에 추가된 ret과 const를 사용하면 블록 내부를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 bar의 경우는 함수 영역을 사용하고요. ret const는 블록 영역을 사용합니다. bar는 초기 값이 할당이 없으면 undefined로 초기화가 되지만 ret의 경우는 초기화 할당이 없으면 reference error를 출력해줬죠. bar의 경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건 좋지만 사용해야 한다면 top level, 즉 전역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전역의 선언 시에 윈도우 객체의 속성 조건이 가능합니다. 반면 ret의 경우는 사용이 권장이 되고요. 데이터 값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ret 사용을 권장합니다. 전역에서 선언해도 윈도우 객체의 속성 조건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const의 경우는 초기에 선언과 초기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값 할당이 필수고요. 값 유형 그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배열 객체처럼 속성을 추가하거나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새로운 아이템 추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데이터 값 유형이 배열 객체일 경우에 const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왜? 지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변경을 줄 수 있는 건 속성의 추가, 제거일 경우일 뿐이지 그 자체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잘 정리하셔서 ES6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을 쓰실 때 가급적 ret과 const를 사용하시고요. 필요한 경우만 선별적으로 bar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